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여러분, 탄핵의 진실이 드러나면 나라가 공산화됩니까?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 되면 공산화가 된다. 3년 뒤 대선에서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고, 안 되면 공산화가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속고 있습니다. 속임수의 함정은 바로 공산화라는 이 애매한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처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이 침공을 막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니죠.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군대와 주한미군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미군 철수를 외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국민이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미군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공산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화통일이라는 가문이 세워 국민을 속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산화 의혹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3년 뒤에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야 문재인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박근혜 대통령 등을 석방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문재인은 3년 뒤면 임기가 끝납니다. 물러나기 싫어도 물러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한 헌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애국자들이 지난 2년간 목이 터져라고 문재인 퇴진, 문재인 아웃을 외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재인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무시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2조 시대의 죄령으로 아무 죄도 없는 여성들 좀 쫓아내고 그 자리를 불법으로 찬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당신은 임기 전에 나가라는 지극히 당연한 정의를 외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탄핵 때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62명의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기 5년을 무시하고 탄핵에 찬성하여 자유한국당 창당의 최고 공로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거느렸던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이 법률상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아니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멋대로 공소장에 기재하여 사실상 형사소추하고, 그에 나아가서는 국회에게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요구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촛불들에게 팔아먹는 반역의 죄를 범할 때 이를 박 대통령에게 숨기고 승인하여 철저히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배신 덕분에 쉽게 박 대통령을 임기 전에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
기라성 같은 수백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집권 남용과 외국이라는 황당한 죄명으로 불법 체포하고 구속하여 보수 세력을 완전히 변력시켰는데 자유한국당의 지도층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또 하나고 못본 척하고 엎드려서 고개만 돌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자기는 전도사니까 정치를 모르고 시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동안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 시민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하고 거리에 나와 문재인 퇴진 공산화 반대 박근혜 석방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행진할 때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대안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안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62명의 배신자들이 책임을 지고 공직을 떠나거나 최소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 새로 젊은 보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컨대 보수의 세대교체, 선수교체입니다. 태극기 동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수의 개혁을 외칩시다. 보수의 개혁만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좌파들을 제압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수백 명의 억울한 애국 동지들을 확실하게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미련하고 좀 순박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그냥 이 신문방송에서 듣고 박근혜 그러면은 최태민 안경 씌워서 최순실 아바타한 무능한 대통령으로서 전행을 일삼다가 당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치워버려요. 근데 벌써 이게 뭐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무지하게 순박하고 우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순박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외치죠. 순박 만세. 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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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잘 아시다시피 미중 전쟁이 거의 가파르게 강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을 무력화하고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을 꺾고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꺾고 중국이 자유화될 때까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어질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거대 변화가 일어나면 북한은 당연히 미국에 의해서 접수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무엇을 계기로 일어날 일인지 몰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한 번도 뒷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1945년에서 1971년경까지는 뒷배가 소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화해가 일어나고 미중 밀월이 일어나고 미중 사이가 가까워진 그리고 아직 소련이 유지된 1971년에서 1991년까지 20년 동안은 김일성이가 한쪽으로는 중국이란 뒷배를 끼고 다른 한쪽으로는 소련이란 뒷배를 끼고 몸값이 상종가를 쳤습니다. 그 상종가 친 것이 바로 인류체야. 인류 최후의 그가 기도한 전체주의 사교체제 김일성 영생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망한 다음에는 1991년 소련이 망한 후에는 북한의 뒷배는 중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8년까지 미중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북한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그늘 아래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지도 아래 핵과 미사일을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다 지났습니다. 중국이 무력화되고 중국이 자유화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북한은 뒷배가 없어졌어요. 뒷배 없는 김일성 영생교가 존속할 수 있습니까? 존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건 날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 영생교가 날받아놨던 얘기는 뭐예요? 문재인, 586, 간첩, 종북, 친북, 햇볕, 이러한 대한민국을 지난 30년 동안 존버해왔던 신전체주의 김일성 영생교 파리들 역시 날받아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야,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집에 가서 그냥 배 깔고 시원하게 낮잠 자도 미국이 중국을 자유화시키고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북한 역시 망하고 그러면 휴전선 남쪽에서 어쩔 수 없이 정치 쓰나미가 일어났어. 어쩔 수 없이 문재인과 586과 간첩과 종북과 친북과 영세경 파리들이 끝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퍼질러 자빠져 있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거는 바깥의 조건이고요. 그 쓰나미 아래서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한국인이 무엇을 성취해낼 수 있을 거냐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열정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상과 언어를 통일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쓰레기 난장판을 북한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30년에 걸쳐서 정부 청소해내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동지로 나가실 거죠? 자, 우리의 기본은 순박한 겁니다. 우리의 기본은 우직한 겁니다. 우리의 기본은 강인한 뼈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류와 문명과 세계의 축복이 왔습니다. 첫째,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중국의 공산당리 땅 독재 국가 자본주의를 해체시키고 중국을 자유화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해방이 비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해체해가는 위기의식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계의 문명의 인류의 축복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인류다. 다시 해주세요. 우리가 인류다. 우리가 세계다. 우리가 운명이다. 우리가 운명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가니까 똥줄에 숯불이 박힌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조중동입니다. 이 탄핵 동지의 핵심 세력은 김무성도 아니고 유승민도 아닙니다. 바로 조선, 중앙, 동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집단입니다. 맞죠? 탄핵 정국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외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같이 따라해주세요.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같이 해주세요. 조중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거짓을 가지고 하루 종일을 웽웽웽웽웽웽 우리의 귀에 대고 세례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김무성이가 조선을 공격하고 유성민이가 중앙을 공격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용서 안 되는 건 누구냐? 조선의 오나 황씨, 중앙의 오나 홍씨, 홍씨 뒤에 있는 원불교, 그들과 같이 춤추는 진중파의 핵심 센터 여시제, 거기는 우리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해주세요. 조중동! 너희는 대한민국 공적 1호다! 이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황교안이가 개발전한 데서 드러나요. 잘 나가다가 조중동이 불러다가 협박을 했는지 어쩌는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황교안이가 타블렛 PC 판결은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타블렛 PC는 판결된 바 없습니다. 황교안이 불쌍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황교안 불쌍하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통화일보의 시다 말이냐. 불러다가 한번 겁주면 그 앞에서 깨갱하고 꿇어 엎드려서 빨아! 뭘 빨아! 그래서 우리 탄핵 반대요. 우리 태극기 정치들을 도매금으로 팔아넘겨 이 배신자야. 황교안이가 가로포시던 말던 그 배후에서 조중동의 이중전쟁을 무시하고 중국의 자유화를 무시하고 대판을 조지던 말던 지구는 봅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중국은 무력화되고 북한은 해방되고 비로소 남쪽에서는 위대한 축복의 정치 쓰나미가 시작되어서 무려 30년을 갑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민주총을 박살내고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전교조를 박살내고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모든 종북과 친북과 구역질나는 586을 박살낼 겁니다.